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책하다 보면 반려견이 보호자를 산책시키는 것 마냥 보호자를 끌고 다니는 그런 반려견들을 볼 수 있죠. 또는 우리 반려견이 나를 그렇게 끌면서 산책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산책 습관이 잘못 잡혀있는 반려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산책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서 줄을 심하게 당기고 보호자를 썰매 끌듯이 끌고 다니는 반려견들, 대체 왜 그렇게 산책에 진심인지 궁금하시죠? 하나는 현재 산책을 자주 시켜주지 않아서, 또는 과거에 산책을 자주 시켜주지 않은 적이 있어서, 그리고 자동 리드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과거에 했어서, 세 번째는 산책할 때 오프리치를 줄을 풀어주는 산책을 해준 적이 있어서, 네 번째는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끌려가 주는 것이 습관이 된 상태라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책을 자주 시켜주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반려견들은 한번 나갔을 때 뽕 뽑아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로 인해 반려견은 흥분할 거고, 흥분한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기는 아주 어렵겠죠. 유튜브에서 교육 영상을 보고 강아지 TV 프로그램을 보고 따라해도 우리 애는 효과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산책 흥분도 때문인 거죠. 그리고 자동 리드줄을 체중 약 12kg 이하의 반려견들에게 사용하는 거는 애초에 나를 끌면서 산책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동 리드줄에 또 하네스를 쓴다 그러면 반려견한테 나만의 썰매견이 되어줘 라고 하는 격이에요. 줄당김이 심한 반려견에게는 절대 자동줄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산책할 때 줄을 풀거나 이전에 줄을 풀어주면서 산책했던 기억이 있는 그런 반려견은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통제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당연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줄을 막 당기게 되겠죠. 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보호자가 끌려가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줄을 끄는 반려견도 있는데, 보통 이런 보호자님들은 체구가 작은 우리 반려견이 줄을 당겨봤자지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여기거나, 자기가 단호하게 줄을 당기거나 줄을 잡고 섰을 때 우리 반려견이 착용하고 있는 이런 목줄이나 하네스가 반려견을 아프게 할까봐 자연스럽게 끌려가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 반려견은 줄을 당기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보호자가 따라온다 라는 학습이 되어버리니 당연히 더 강하게 줄을 당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이런 원인들로 인해 나타나는 줄당김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 1차적으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크체인 같은 슬립 형태의 목줄, 당기면 조여지는 그런 도구는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만이 사용하는 것이 옳고, 괜히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학대를 하는 도구로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 보호자님들께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머즐과 목 쪽에 줄을 착용시키는 젠틀리더라는 도구가 있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하네스 중에서도 고리가 전면 가슴부에 달려 있어서 거기에 리드줄을 달고 산책을 하는 하네스가 있어요. 젠틀리더, 이지워크 하네스 이 두 개를 권장해 드리고, 또 그냥 일반 목줄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줄당김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줄, 그리고 이지워크 하네스, 그리고 젠틀리더, 이렇게 순서대로 갈수록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젠틀리더 같은 경우에는 하네스나 목줄을 함께 이중으로 착용을 시켜야 되고, 리드줄도 이중으로 줄을 달아서 두 개를 함께 파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산책 교육을 할 때 리드줄 길이는 젠틀리더든 이지워크 하네스든 목줄이든 어떤 도구를 착용하든 짧은 길이부터 서서히 긴 길이를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2m에서 1.5m 정도의 리드줄을 사용을 해서 산책 습관을 잡아주고 충분히 안정되게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서서히 2m 또는 3m 정도의 길이의 리드줄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산책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산책 흥분도를 낮춰줘야 돼요. 적절한 도구를 착용했다 해서 도구에만 의존해 교육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죠. 보통 줄을 당기는 반려견은 보호자의 통제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간식을 줘도 전혀 먹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그 이유가 바로 산책 시 흥분도가 너무 높아져서입니다. 집에서는 간식을 잘 먹는데 산책을 할 때는 간식을 줘도 전혀 먹지 않고 또 줄당김이 심하다. 그렇다면 애초에 산책을 정말 즐겁게 아주 마음 편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흥분들을 낮추기 위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산책 횟수 늘리기,
시간은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산책을 안 나갈 때도 틈틈이 하네스나 목줄 같은 산책 도구를 입혔다가 벗기기, 또 산책 도구 착용하고 현관만 나갔다가 들어오기, 그리고 산책할 때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서 짧은 휴식 시간 가지기, 그리고 산책할 때 줄을 짧게 잡고 갑자기 멈춰서서 30초, 40초 정도 허공을 보면서 멍 때리기.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상 해오던 산책의 흐름을 끊어주고 멈추기를 반복해주면 어떤 방법이든 흥분도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한 거 말고도 보호자님들이 생각해보고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흥분도를 낮추는 과정을 거쳤다면 다음은 본격적인 걷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드줄 길이는 1.2m에서 1.5m 정도 짧은 길이로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반려견이 산책 시 줄을 당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죠. 대개 산책 중 반려견이 원하는 곳은 냄새를 맡을 곳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는 항상 반려견이 냄새를 맡을 수 있게끔 길가 쪽으로, 길의 중간 부분이 아니라 길가 쪽으로 붙어서 걸어주고 나무나 전봇대 같은 기둥을 항상 거쳐서 냄새를 맡고 마킹을 하고 배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갈지는 항상 보호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선택한 길을 걷되 냄새를 맡을 곳은 반려견이 선택하도록 존중해주는 거죠. 그렇게 함께 걷다가 반려견이 줄에 무게를 실어서 그렇게 함께 걷다가 반려견이 줄에 무게를 실어서 줄이 팽팽해지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 반려견의 몸에 나의 힘이 전해질 만큼만 최소한의 힘을 내서 가볍게 훅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가볍게 훅 당겨주면서 즉시 걸음을 멈춥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약하게 당기면 안 돼요. 이렇게 너무 약하게 당기는 게 아니라 적어도 네가 방금 줄을 당겼기 때문에 내가 멈출 거야 라는 걸 이 가벼운 줄당김으로 반려견에게 알려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알려줄 만큼의 힘은 내줘야겠죠. 그냥 이렇게 가볍게 툭툭툭툭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어깨와 이 팔을 움직여서 이렇게 힘을 조금 내서 반려견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을 당길 때는 줄을 우리의 상체 방향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체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훅 당겨주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답니다. 반려견에게 맞는 산책 도구를 선택하고 흥분도를 낮춰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본격적인 걷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짧은 리드줄을 사용하고 항상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길가에 붙어주고 갈림길에서는 보호자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고 팽팽해질 때는 힘이 전해질 만큼만 가볍게 훅 당겨서 네가 방금 줄을 당겨서 내가 멈출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것. 이렇게 요것만 하시면 돼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소위 말하는 꼼수를 부리는 우리 보호자님들도 있는데 간혹 산책 교육이 끝나면 교육하는 동안에 산책을 마음껏 못했으니 이제 제대로 산책 한 바퀴 하고 들어가자 방금 전까지 교육해놓고 당기는 걸 또 그대로 당기게 두고 다시 끌려다니면서 산책하는 보호자가 있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산책 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개선이 될 때까지 산책의 질이 낮아져도 어쩔 수 없어요.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너무 자주 걸음을 멈춰서도 우리 반려견이 냄새를 너무 많이 못 맡고 배변도 제대로 못했다 해도 그렇게 산책을 마무리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 반려견이 오래오래 그렇게 할수록 더더욱 많은 산책 시간을 교육에 할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셔야 됩니다. 하루빨리 변화를 시켜서 좋은 질의 산책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아무튼 그런 보호자님들 보면 제가 잔소리를 한 바가지를 하는데 영상이니까 미리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해보시면 걷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줄당김도 현저히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산책 교육은 사실 직접 해보면 되게 변수가 많고 좀 귀찮음도 많은 교육이에요. 그래도 꿋꿋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반려견이 아주 차분하게 좋은 산책을 할 수 있게끔 변화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거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드리겠습니다.